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이쌤입니다.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권에서 윤리 파트를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지금 표류할 위기에 놓인 거예요. 다행히도 구명보트가 있어서 A와 B를 포함한 10명의 사람이 구명보트에 타게 됐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10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데 점점 보트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구명보트의 정원이 딱 9명이었던 거죠. 그러자 B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명 희생시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A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명을 빠뜨리는 건 그건 살인이야. 여러분이라면 A와 B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은가요? 어떤 선택이 과연 윤리적인 선택일까요? 어떤 게 윤리적인지 알아보기 전에 윤리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윤리를 사전적 의미로 풀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면 당위명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해요. 당위명제가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주어와 수어의 구조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과일이다. 사과는 주어, 과일이다, 수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명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명제와 당위명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던 사과는 과일이다처럼 무엇무엇이다로 끝나는 문장을 사실명제라고 해요. 이거와 반대로 사람이라면 성실해야 된다처럼 무엇무엇 해야 한다를 당위명제라고 합니다. 네, 사실명제와 당위명제 이 차이를 하나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명제는 사과는 과일이다. 이 문장 자체로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네, 사실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이와 반대로 당위명제. 사람은 성실해야 한다. 그 자체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당위명제는 참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명제가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 알아봤고요. 우리 윤리가 어떤 명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요? 바로 이 당위명제. 참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뭐뭐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당위명제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 바로 윤리라는 겁니다. 이제 윤리의 정의 정확히 아시겠죠? 우리 정의를 알아봤으니까 이 윤리 안에서 어떤 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윤리에는 크게 두 개의 주장이 있어요. 바로 의무론과 목적론입니다. 의무론과 이 목적론이 있는데 먼저 의무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칸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의무론 자체가 최소한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같은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학문인데요. 이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정언명법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뭐냐? 내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할 수 있도록 하라. 뭔 얘기지 싶으실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 의지의 준칙은 내가 하려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 이거는 다른 모두가 똑같이 행동해도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행동해도 오케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언명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도덕과 부도덕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도구가 되고 행동, X를 대입했을 때 여기에서 도덕과 부도덕이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내 행동,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행동이 모두가 해도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는 행동이 모두가 거짓말을 하면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러면 부도덕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칸트의 정언명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목적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론은 다수가 행복하면 그게 바로 윤리적인 것이다 라는 주장인데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두 학자가 있어요. 벤담과 밀입니다. 이 벤담과 밀 둘 다 같은 주장을 한 건 아니에요. 둘 다 공리주의 학자 맞지만 세부적인 그런 주장이 다른데요. 우선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배 사례 든 거 기억나시죠? A와 B를 포함한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벤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한 명만 빠지면 9명이 살 수 있잖아요? A가 빠지는 그 행복을 마이너스 1로 측정하고 나머지 9명을 다 플러스 1로 측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행복이 더 크네? 플러스 8이 나오네? 그러니까 한 명 빠뜨려야 돼. 이게 바로 윤리적인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양적으로 숫자를 1, 2, 3, 4, 5, 6 이렇게 양적으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게 벤담이었고요. 그럼 밀은 어떤 공리주의냐? 밀은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게 마이너스 1 그것뿐일까? 마이너스 1000, 만, 10만일 수도 있어. 자기 빠지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플러스 1, 마이너스 1처럼 단순하게 매길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플러스 9가 있어도 한 사람이 빠지는 그 행복이 마이너스 만이면 결국에는 음수가 되죠. 그럼 이거는 윤리적인 게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고려한 공리주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까지 의문론과 목적론 이 두 주장의 대표적인 학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회로 넘어가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윤리적인 선택은 뭘까?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최고 권력자예요. 우리 사회의 최고 권력자라면 여러분은 세금을 더 징수할 것인가요? 아니면 덜 거둘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두 학자가 의견을 낸 게 있어요. 바로 이 하이에크랑 롤스 이 두 학자의 견해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우선 하이에크는 세금을 왜 더 징수하냐? 징수하지 말아라 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만 공정하면 되지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게 아니라면 세금을 징수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학급에서 A랑 B랑 C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다음 주가 수학 시험이에요. A라는 학생은 우등생이었어요. 그래서 코피도 흘려가면서 밤새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나머지 B씨는 뭐 시험 대충 보자 이러면서 대충 공부했어요. 그러자 이 시험 성적이 A는 100점 엄청 열심히 한 거죠. 근데 B는 20점, C는 잘 찍지도 못했어요. 10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A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어낸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A야, 너 잘했다. 잘했어. 근데 너 점수 조금만 나눠주자. 너 어차피 그래도 1등이야. 너 30점만 나눠줘. 너 30점 얘한테 10점 줘서 얘 30점 만들고 C한테는 20점 더 주자. 20점 줘서 30점 만들면 어때? 얘네 기분 좀 좋지 않겠어? 너 어차피 그래도 1등이라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A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이가 없겠죠. 네. 내가 노력해서 점수 얻은 건데 이걸 왜 내가 나눠줘야 돼? 라고 이 사례를 들면서 세금을 더 징수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힘들게 돈 벌었는데 내가 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이건 불공정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반대로 롤스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된다고 해요.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A, B, C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A는 돈이 엄청 많은 빌 게이츠, B는 그냥 직장인, C는 노숙자, 돈 한 푼 없는 노숙자. 이렇게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 3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잃고 내가 누구였는지, 내 이름이 뭐였는지,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 너네 부자인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알고 보니 내가 노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지의 상태로 가게 된다면 모두가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최소 수혜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징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론, 목적론 기억나시죠? 지금 이 롤스의 주장, 결국에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목적론에 더 가깝겠죠. 반대로 그냥 그 과정에서만 문제 없으면 된다라고 주장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우리 의무론에 좀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무론과 목적론에 대해서 세금 징수 문제까지 한번 같이 봤는데요. 물론 어느 것 하나 딱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윤리는 당위 명제를 다루는 학문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의무론 쪽인지 목적론 쪽인지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인 그런 주장에 더 끌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